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의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벌어졌던 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 실종 피살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통일부, 해경 등의 조치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당국자들은 이 씨가 살아있는데도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했고 북한이 이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소각한 뒤에는 사건을 은폐하거나 왜곡하면서 이 씨의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허무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22일 한국의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이대준 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의 총격으로 피살되고 해상에서 시신이 소각된 사건입니다. 한국감사원은 감사 착수 1년 5개월 만에 초동대처부실과 사실 은폐, 수사 결과 왜곡 등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 국가안보실 당국자들은 사건 당일 오후 5시 18분 합동참모본부를 통해 북한 해역에서 서해 공무원이 발견된 사실을 보고받고도 통일부 등 관계기관에 상황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 해양경찰은 보안 유지 등을 이유로 국방부 등의 수색 구조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고 오후 6시쯤에는 국가정보원에서 정황을 전달받은 통일부 당국자들은 장관이나 차관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퇴근했습니다. 앞서 합참은 오후 4시쯤 통일부가 주관할 상황이라며 군에서 대응할 건 없다고 국방부에 보고했고 이후 북한의 신변 안전 보장 전통문 발송과 탐색 작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이대준 씨는 차가운 서해 바다 위에서 사투를 벌이며 구조를 바라고 있었고 북한군은 당일 오후 9시 40분에서 10시 50분 사이 이 씨를 사살한 뒤 소각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튿날 새벽 1시 당시 서훈 실장의 국가안보실은 북한군에 의한 한국 공무원의 피살 소각 사실을 인지한 뒤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보안 유지 지침을 합참에 하달하며 관련 비밀자료 삭제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합참은 새벽 3시 30분쯤 군사정보체계 밈스 운용 담당자를 호출해 군 첩보보고서 60건을 삭제하도록 했고 밈스에 탑재하지도 않은 비밀자료 123건도 삭제했습니다. 국방부는 이후 오후 1시가 넘어 기자들에게 서해 공무원 생존 상태를 가정한 실종 거짓 정보를 알렸고 오후 4시가 넘어서 대북 전통문도 발송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이후 이 씨의 자진 월북 정황을 언론 보도 지침으로 하달했으며 그 연장선에서 해경은 서해 공무원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처럼 최초 실종 지점에서 수색을 했습니다. 이후 한 달 뒤인 10월 22일 해경은 이 씨의 도박 사실과 채무액 등 사생활을 부당하게 공개하면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에 이대준 씨의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숨이 멎어버릴 정도로 고통스럽더라고요. 국가가 그렇게 해놓고 오히려 나한테 막 협박하고 회유하고 민주당에 관련해서는 정당 해산 절차를 정부에다 내가 공식적으로 요청할 생각이거든요. 감사원은 앞서 지난해 10월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어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각 부처의 관련자 1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VOA 뉴스 허무호입니다. 캠프 데이비드 미한일 3국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미한일 외교 당국 실무그룹이 출범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주요 자금원인 암호화폐 해킹 등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차단에 나섰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7일 일본 도쿄에서 미국 국무부의 정박 대북특별부대표와 한국 외교부의 이준일 북핵 외교기획단장, 일본 외무성의 이스즈키 히데오 사이버 안보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미한일 외교당국 간 실무그룹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3국 외교당국자들은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와 북한 해킹 조직 및 정보기술 인력 활동 등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각국의 대응 전략과 차단 노력을 소개했으며 북한의 IT 인력 활동 차단을 위한 긴밀한 공조와 국제사회와 민간업계 협력 강화 등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이날 회의 뒤 3국은 불법 대량 살상 무기 WMD와 탄도미사일 계획의 자금원이 되는 북한의 부정한 사이버 활동에 대한 우려를 거듭 표했고 3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국립외교원과 미국의 국무부 정보조사국이 협력 제도화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정기적인 전략 대화를 갖기로 했습니다. 한국 국립외교원은 6일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이 미국 워싱턴의 정보조사국을 방문해 브렛 홈그랜 정보조사국 차관보와 함께 양해각서 MOU에 서명했으며 두 기관은 한반도 문제와 인도태평양 및 글로벌 전략 등 공통의 관심사를 논의하는 정기적인 전략 대화를 연 1회 이상 갖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국립외교원의 역량을 고도화하고 한국 외교부의 정보 분석 및 정책 기획 능력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보조사국은 국무장관을 포함한 미국 정부 내 주요 정책 임한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국무부 산하기관입니다. 내년에 미한일 3국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주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미한일 정상이 만나면 좋겠다는 것이 캠프 데이비드 합의 사항이며 미국과 일본의 정상을 초청해서 정상회의를 열기 위해 의사를 타진 중이라고 말했다고 동아일보와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8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미한일 3국 안보실장회의 의제에 대해서는 캠프 데이비드 협의 내용에 따라 미한일 간 기존 국가안보 사안은 물론 경제안보와 첨단 기술, 사이버, 미래세대 교류 등 분야별 대화체를 만들고 구체적 협의 사항을 이끌어내는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미국의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미한 양국의 파트너십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동의 비전은 미한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고 강력하다는 근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5일 개최된 제10회 한미 동맹의 밤 행사에서 아퀼리노 사령관은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미한일 협력 기반이 마련됐고 3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호놀룰루 주재 한국 총영사관이 6일 밝혔습니다. 또 이날 행사에서 한국의 박진 외교부 장관은 축하 영상을 통해 미한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 민주주의, 번영의 등불로 진화하고 있으며 호놀룰루 주재 한국 총영사관과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는 이 같은 발전의 중요한 축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놀룰루 주재 한국 총영사관은 2013년부터 매년 한미동맹의 밤 행사를 개최하면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및 예하 사령부의 장성과 하와이 주정부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우위를 다져왔습니다. 한국으로 귀화한 납북자들이 북한의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에 남은 가족의 신변 보장과 생사 확인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영호 장관 주재로 열린 귀한 납북자 초청 위로 간담회에서 고명섭 씨 등 귀한 납북자 4명은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하며 가족의 신변 보장과 생사 확인에 힘써달라고 김 장관에게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장관은 귀한 납북자들을 위로하고 건의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답하면서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연대해 북한의 반인권적이고 반인도적인 행태를 분명히 지적하고 납북자 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압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통일부 장관의 귀한 납북자 면담은 10년 만에 열렸으며 이들은 28년에서 32년 동안 북한에 붙잡혀 있다가 2000년대 탈북해 한국으로 귀환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